수투 기말고사 범위는 이제 보통 도함수 활용 초입부터 시작해서 이제 적분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결국은 다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 적분 사이 관계를 본다면요, 보통 본함수를 fx라고 잡았을 때, 그럼 얘를 미분한 함수를 f'x라고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거꾸로 가야 되는 연산 법칙도 있는데, 자, 이렇게 내려가는 단위를 이제 미분이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용어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는 있어서 뭐 미적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 뭐 f'x 이렇게 쓰기도 하고 dx분의 d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뭐 등등, 아니면 합성함수, 아니 그 편미분 혹은 음함수의 미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미분, 그걸 모두 통틀어서 미분법이라고 하죠. 그럼 반대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이를 적분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적분 종류는 보통 이제 두 개, 부정적분 혹은 정적분 이렇게 정의할 건데, 정적분은 이제 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때 혹은 둘러싸인 면적을 좀 제대로 계산하고 싶을 때 정적분을 사용한다. 그리고 부정적분은 함수의 식, 본함수의 식을 어쨌든 찾기 위해선 부정적분이란 도구를 사용하는데, 근데 근본 원리는 얘네 둘도 좀 같기는 해요. 어쨌든 차수를 하나 올린다라는 개념은 또 근본 개념은 같긴 같아서, 선생님 어떻게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이 같을 수 있죠? 라고 하지만, 조금 더 고급적인 스킬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부정적분 대신에 정적분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설명할 거는 이제 부정적분이에요. 어차피 다들 수투 여기 있는 친구들 한 번 이상은 좀 들었기 때문에 부정적분이 뭔지는 알고 있을 텐데, 자,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본함수 fx가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있어요. 그럼 얘를 미분하시면은 f'x, 도함수 자체는 4x 플러스 3이 되는데, 근데요, 그럼 당연히 4x 플러스 3을 적분하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요 상수항이 플러스 4든가 아니면 얘가 플러스 1이던가 그리고 아니면 마이너스 3이던가, 요 식을 다 미분하면은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는 모두 상수항이 0 취급되니까 4x 플러스 3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4x 플러스 3을 적분해버리면은 뭐 얘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2x제곱 플러스 3x가 될 수도 있고, 정확히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런 적분을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상수항을 정할 수 없는 적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 할 때는 보통 용어 C 아니면 K 이런 상수를 사용해서, 우리는 지금 수투에선 다항함수만 다룰 거잖아요. 다항함수만 접근해서 1차식과 2차식은 그대로 쓰되 뒤에 있는 상수항은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통틀어서 얘를 접근하면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라고 쓸 것이다. 요런 느낌으로 부정적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를 만약에 구해야 된다면요, 그거는 이제 문제 조건에서 좀 발견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뭐 얘를 좀 찾는다라는 느낌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투에서 외워야 될 적분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상수항 적분 KDX가 있어요. DX란 뜻이는 여기 인테그랄 기호는 적분기호죠. 그 다음 DX는 X로 적분하시고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 상수항 K가 있으면은 KX 플러스 C라고 적분 공식을 잡는다. 뒤에다 X를 한 번 더 붙이면 돼요. 되는 이유는 당연히 얘를 미분하면 K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통 이제 X n승 DX, x n승을 적분하면은 우리가 미분은 한 차수 내리는 거고 요 위에는 지수를 앞으로 곱했었죠, 다함수 미분법에서는. 근데 얘를 거꾸로 적분할 때는 얘를 분모로 내린다라고 생각해서 n에다 1을 더해주고, 그러니까 차수를 하나 올려주고 분모로 취한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그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가능해요. x의 3분의 2승도 적분은 똑같게 되는데, 요건 참고로 x제곱의 세제곱은 약간 이런 그 무리함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얘를 적분하면은 1을 더해요. 그러면 3분의 5가 되고 x의 3분의 5승이 되는데, 그 3분의 5를 분모로 취한다 혹은 역수를 곱한다 라는 식으로 가는 게 그냥 미적분에서 배우는 적분 공식이기 때문에 둘의 근본 개념은 같다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차수를 한 차수 올린다, x의 n 플러스 1승이 되는데 대신에 n 플러스 1을 분수로 혹은 역수로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솔직히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적분 공식은 얘만 알아도 되니까 한 번만 딱 연습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인테그랄 이런 거 해보죠.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요걸 적분을 해주세요. dx로. x로 적분을 한다고 치면은, 일단 3x 제곱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겠지만 한 번만 설명할게요. 일단 요 차수에다 1을 더해요. 2 더하기 1 붙이고
그 다음에 3의 x 3승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돼요. 차수에다가 1 더하고 1차 올려주고 분모로 취한다. 그 다음 여기는 4x 같은 경우도 x의 1승이니까 1 더하면 1 더하기 1분의 4x 제곱 이런 식으로 펼칠 수 있고 상수항에도 x를 붙인다. 그래서 2x. 그 다음 이런 적분은 부정적분.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없는 적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 플러스 c는 매너상 붙여준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는 거니까 한 번만 설명해 드릴 거고. 그래서 다음 부정적분 해보세요. 자, 1 적분하면은 x 플러스 c. 4x 적분하면 x 1승이니까 1을 더하고 분모로 내린 2x제곱 플러스 c 해주시고 그 다음 3x제곱 빼기 1 같은 경우는 1 더하고 분모로 취해준 x 3승 빼기 x 플러스 c 이렇게 부정적분 해주면 되겠죠. 누구나 아는 공식이고 솔직히 익숙해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 관계. 그러니까 항등원과 역원이라는 개념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으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덧셈, 뺄셈 같은 관계 혹은 곱셈, 나눗셈 같은 관계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미분법에선 대충 배운 용어 dx분의 d라는 용어는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dx분의 d는 x로 하나를 미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분은 쓸데없는 말일 수 있는데 미분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미분법을 배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미분법을 배우는 거여서 dx분의 d는 원래 있는 fx라는 본함수를 x로 미분한다라는 기호로 미분법에 대한 기호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미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나는 정확하게 대답은 못해줘요. 지금 상황상. 어쨌든 미분법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시면 자 dx분의 dfx라고 되죠. dx분의 dfx랑 똑같은 게 f'x다 라고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또 보통은 dx분의 dy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y는 fx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해 주세요. dx분의 d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개는 기호로 동일시 취급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뭔 소리냐면은 요 안에 있는 중괄호를 먼저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인테그랄 fx dx는 x로 한번 부정적분을 해. 그럼 다시 미분을 한번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은 이렇게 되거든요. 인테그랄 fx dx를 적분했다고 치고 라지 fx 플러스 c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붙어요. 근데 걔를 다시 미분을 해요. 똑같이 반복을 해요. dx분의 d를 하시면은 똥개 훈련에서 플러스 c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라지 fx 다시 미분하면 스몰 fx로 바뀌게 된다라는 느낌으로 써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결국 나중에 미분을 하면요. 맨 뒤에 있던 적분상수가 다시 0이 돼버려요. 적분상수가 0이 돼버려서 그래서 미분기호랑 적분기호가 사라지는데 제일 마지막이 미분했으니까 안에 있는 fx를 그대로 써준다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분 이게 적분기호예요. 인테그랄이 적분기호 dx분의 d가 미분기호. 그래서 얘네들이 상쇄가 되고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미분이니까 원래 있는 fx를 써준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2번은 뭐냐면 원래 걸 한번 미분을 해주세요. x로 한번 미분해요. dx분의 d. 그리고 다시 이제 적분을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간단하게 보여주죠. dx분의 dfx는 f'x로 미분이 될 겁니다. 근데 걔를 다시 한 차수 늘리는 적분을 해요. 그러면은 fx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 적분은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c가 붙습니다. 플러스 c. 적분 상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여기는 미분과 적분이 상쇄가 되면 마찬가지로 없어지긴 하는데 안에 있는 fx에 제일 마지막에 적분했으니까 플러스 c를 하나 붙여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에 대한 예제는 요거 보기 2번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1번은 먼저 미분했고 나중에 적분했어요. 그럼 미분 적분이 상쇄되는데 제일 끝이 적분이니까 x 3승 플러스 2x에 c 하나를 붙인다. 적분 상수 c를 붙여주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먼저 적분하고 나중에 미분했습니다. dx는 d가 미분기호예요. 그럼 요렇게 둘이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 미분했으면은 상수항은 무조건 0이 됐다. 그래서 그냥 요 안에 있는 x 3승 플러스 2x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만 이해해주세요. 뭐 그래서 솔직히 이 정도만 배우면 부정적분 다 배운 거예요. 뭐 특별히 뭐 멋있게 설명할 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방금 설명한 두 개. 그러니까 적분법 공식 있었죠. 아까 배운. 태윤이 알죠? 요거 어차피 방학 때 배웠으니까 한 번만.
자, 인테그랄 xn승 적분하면은 요거 한차 수 늘리고 xn 플러스 1 하고 얘를 분모로 내린 n 플러스 1을 붙여준다. 그리고 플러스 c 붙인다. 라는 거는 뭐 여기 있는 친구들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서 두 번째, 미분과 적분 사이 관계를 알면요. 이론상 모든 문제는 다 풀 수가 있기는 해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 부정적분 단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도함수 활용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도함수 활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fx의 식을 찾을지 그때 쓰이는 단계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인테그랄 xfx dx가 3분의 1 x3승 빼기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래요. 근데 여기서 이 xfx에 대한 식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나는 요 양변을 미분해 줄게. dx분의 d라는 기호를 쓸 건데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프라임 써도 어차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은 얘가 미분적분 사라지고 마지막에 미분이니까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xfx. 그 다음 오른쪽도 다 미분해버리면요. 그럼 얘가 이제 x제곱 빼기 x 플러스 c는 없어지죠. x제곱 빼기 x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되겠지. 그래서 x 하나 나눠주면은 fx는 그냥 x 빼기 1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푸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이건 뭐 중간고사 때 너무 열심히 해서 얘는 HH 똑같고 숫자 2가 똑같으니까 F'이다. 그렇죠? 이것도 혹시 루피탈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F'인데 그럼 요식 전체를 그 미분 한번 해주면은 F'X는 여기는 프라임 붙였지만 얘랑 같은 효과가 아까 얘기했지만 dx분의 d를 붙인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서 얘는 미분 적분 상쇄되면 없어지고 맨 마지막이 미분이니까 그대로 x 3승 빼기 3x 플러스 4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f 프라임 2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대입하면은 8 빼기 6 더하기 4 하면은 12 빼기 6 얘는 6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답을 내주시면 돼요. 미분과 적분 사이 관계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발전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갑시다. 자, 이런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극대극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도함수의 활용이 핵심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바로 가보죠. 일단 이 식도 보면은 인테그랄 기호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인테그랄 기호가 상당히 안 들어서 미분을 해주고 싶긴 한데 요거를 전개하고 미분하는 게 좀 더 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살짝 전개를 해줄게. 그래서 인테그랄 1 빼기 fx dx는 2분의 3x제곱 빼기 4분의 x 4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텐데 이 상태로 양변을 미분하시면은 일단 여기는 인테그랄 빠집니다. 그래서 1 빼기 fx 이건 dx로 같이 빠지는 거예요. 얘가 인테그랄은 부정적분, dx는 x적분 같은 효과예요. 그 다음 오른쪽 거 미분하시면은 얘는 이제 3x 빼기 요거 x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만 아니면은 요거를 왼쪽 넘기고 fx 넘기면은 fx 자체는 x 3승 빼기 3x 플러스 1 이렇게 출발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부정적분 개념이고 그 이후부터는 극대극소 물어봤으니까 자연스럽게 도함수 활용 들어가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대 루트 3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냥 미분해서 가볍게 설명한다면 자 f'x는 3x 제곱 빼기 3 그래서 도함수로 이제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는 풀마풀 그래프가 될 테니까 여기서 증가 후 감소 후 증가 마이너스일 때 극대 1일 때가 극소가 돼서 일단 f-1이 극대값 f-1은 보남수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얘는 3이 되고요. 그 다음 f1은 보남수에 1 넣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극대극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빠르게 갑니다. 자 다음 2번 우준이 왔어요. 여행 잘 갔다 왔어요? 오케이. 그렇게 잡고 그 아무데나 앉아주시면 되는데 복습 못한 거는 그 녹화 한번 좀 천천히 따라주시고 일단은 지금 부정적분 단원 페이지는 323쪽 여기 펴주시면 되겠어요. 아진이랑 서진이 혹시 수학여행 계획된 거 있나요? 이번에 아예 안 가? 서진? 왜요? 서진이 그래요? 안타깝네요. 잘 갔다 오시고 수요일 금요일 잘 갔다 와요. 자 일단은 2번 그러면 대충 수학여행 일정은 다들 마무리되는 거지? 자 일단 봅시다. 2번 보시면은 자 dx분의 d의 인테그랄 xfx 있는데 요게 이제 적분기호 요게 미분기호예요.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이렇게 상쇄가 되고
제일 마지막에 미분이면은 상수항은 0이야. 그쵸? 그래서 안에 거 그대로 써주면 돼. xfx.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3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붙여주면은 fx 자체가 3x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해서 2 대입하면 답은 7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데요. 2번은 자 여기 이제 먼저 미분하고 나중에 적분했으니까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우진이도 한 번만 기억해요. 자 얘가 적분 먼저 하고 미분하면은 미분 효과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죠. 근데 얘가 미분 먼저 하고 적분 나중에 하면은 플러스 C가 붙어요.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C가 붙어서 안에 있는 거 4x 제곱 빼기 5x 플러스 3 더하기 C라고 해도 되고 그냥 C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의미 없거든요. 3 더하기 C도 상수항, C도 상수항 이렇게 되니까 그냥 어쨌든 적분 상수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냥 fx가 됩니다. 그리고 이 C를 찾기 위해서는 보통 문제에서 준다고 했죠. F0은 1. 어차피 방학 때 개념을 많이 풀어왔으니까 F0이 1이기 때문에 빵빵 대입하면 C는 1.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 플러스 5 플러스 1이라면 답은 10. 네,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래서 얘는 둘이 거의 같은 문제긴 한데 조금 더 좋은 거는 요거예요. 이거 둘 다 차수 비교 문제인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둘 다 할까? 이거는 그냥 적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양변의 차수 비교라는 문제인데 뭐 시험에는 약간 쉬운 난이도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발전 문제만 딱 깔끔하게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될 거냐면 자 1번 여기서 차수를 좀 잘 봐야 돼요. 일단은 fx가 인테그랄 xgx라고 했고 요거 dx분의 t는 fx 빼기 gx를 미분했다라는 소리가 되는데 여기선 도함수로 들어가셔도 돼요. 참고로 얘랑 같은 말은 이 식을 전체 x로 미분했다라고 해서 요 자체가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라고 하셔도 되긴 합니다. 얘랑 얘는 같은 말이에요. dx분의 t니까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프라임 x로 들어가면 장점이 여기도 양변을 미분시킬 수 있거든. 여기도 양변을 미분시키면은 얘가 이제 f 프라임 x는 인테그랄 빠지고 그냥 xgx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어요. xgx. 그래서 얘는 xgx f 프라임 x를 대체라고 들어간다고 치면은 xgx에서 g 프라임 x를 빼면은 4x 3승 플러스 2x다라는 식이 되는데 자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gx식을 깔끔하게 세우기 위해선 항등식 패턴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좌우 개수를 맞출 건데 여기서 gx의 최고창을 ax n승이라고 볼 거예요. 그럼 g 프라임 x는 자연스럽게 nax n-s n 앞으로 빼면은 차수가 낮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최고창이 4x 3승이 된다고 하는데 얘는 최고창이 될 수 없는 게 차수가 하나 낮아졌거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최고창 xgx의 최고창은 x 곱하기 ax n승이 되기 때문에 왼쪽 좌변에 대한 최고창은 ax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 자체가 오른쪽의 최고창과 동일을 해줘요. 그렇죠? 이렇게 동일하게 된다면은 a는 일단 4가 되고 n은 2가 되고 a는 4, n은 2. 그래서 스타트는 요게 이제 gx는 4x 제곱 이런 식으로 좀 스타트가 됩니다. 근데 얘가 뒤에 있는 식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편의상 ax 플러스 b라고 치는 거고요. 4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 미분한 식. 미분한 식은 요게 이제 8x 플러스 a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 얘를 대입해서 이제 빼주면 요게 나와야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항등식 전개 좀 잡았을 때 자 x를 곱해버리면 4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에서 g 프라임 x 뺄게요. 요거는 빼기 8x 빼기 a를 빼요. 그럼 오른쪽이 4x 3승 플러스 2x가 된다 라는 느낌으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4x 3승 없어지고 그 다음 여기는 그 ax제곱은 0입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이제 x제곱의 항이 없거든요. 얘는 0이고 그 다음 이제 b-8x 이렇게 보이는데 b-8x가 2x랑 똑같아요. b-8x 그래서 b는 10 이렇게 개수 비교로 찾을 수 있으니까 gx의 풀식이 얘는 4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10 이게 gx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g만 찾으면 되겠네요. f는 굳이 찾을 필요 없으니까 g1은 4 더하기 10 하면 14. 내신용 문제로 좀 적합한 문제긴 한데 어쨌든 요 식을 한번 미분해 보니까 이런 식이 좀 돼요. f 프라임 x 얘 미분하면 xgx 그리고 요 기호도 어쨌든 x로 미분하니까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라고 쓴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 때 이런 거 많이 풀어봤잖아요.
왼쪽 오른쪽에 차수 비교를 해가지고 GX를 깔끔하게 세우는 패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내신에서 안 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차수 비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습해 주시고 내가 알기로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2번이에요. 그럼 2번 넘어볼게요. 2번은 왜 어렵냐면은 여기 이제 곱 함수 같은 경우는 얘는 인수 결정 조건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어려운데 2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일단 얘는 인수를 좀 봐요. fx, gx 둘을 곱해서 4차입니다. 둘을 곱해서 4차.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되는데 이게 잘 보시면은 gx는 x 제곱을 적분했고 fx도 적분했으니까 최소 3차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x 제곱 적분하면 3분의 x 함수 최소 3차가 되거나 혹은 2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서 최고창이 없어지면 2차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3차 이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gx가 3차, fx가 1차이거나 혹은 gx가 4차이거나 fx가 상수점, 빵차일 때 이런 느낌도 생길 수가 있고 혹은 2차, 2차거나 1차는 불가능하죠. 내가 2차, 2차 정도가 될 수 있는 거는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이런 식이 되면은 얘도 2차, 얘도 2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유력한 부분은 사실 얘긴 해요. 1차, 3차.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좀 풀고 싶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최고차항을 약간 좀 비교를 할 건데 fx의 최고차항은 뭔지 몰라요. ax n승이라고 좀 줄게요. ax n승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은 그럼 여기 gx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gx는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gx는 오른쪽 적분했다고 치면은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ax n승 그 적분하면은 어차피 프라임은 의미가 없잖아요. gx는 3분의 x 세제곱 아니면 양변 미분 아니 뭐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3분의 x 3승에 얘는 또 nax n-x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의미가 없네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의미가 없어서 오히려 오른쪽은 어차피 인수분해 한번 해줘야 되니까 한번 상황 보고 맞춰보도록 할 건데 자 곱함수니까 무조건 인수분해 해주시고 얘는 마이너스 2x 3승으로 묶으면은 요게 이제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골라 가지시면 되긴 하거든요. 골라 가지시면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니까 좀 다 보여줄게요. 자, 1차, 3차 먼저 할 거고 2차, 2차도 한번 해볼게요. 상수 4차는 좀 너무 극단적이어서 2차, 2차. 상수 4차는 또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생각해보면 될 수가 없으니까 2차, 2차나 1차, 3차가 약간 유력한 후보긴 한데 한번 잡아봅시다. 자, 먼저 2차, 2차부터 해볼까? 2차, 2차가 되려면은 요 fx의 최고창이 마이너스 x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x제곱은 사라질 거고 요 1창이 적분돼서 2차가 될 겁니다. 약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골라가지면 2차, 2차를 먼저 봤을 때 fx랑 gx 봅시다. fx의 최고창은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최고창 무조건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그럼 gx는 뭐 예를 들어서 2x의 x 빼기 4 이런 식으로 좀 가질 수도 있기는 하고요.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는 어차피 x를 한 번 이상 가져야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x의 x 빼기 4 마이너스 x 빼기 4 그리고 나머지를 다 얘한테 gx한테 주면은 그럼 얘가 2x 제곱 이런 식으로 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 식을 넣어서 맞춰보시면 되기는 해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그냥 마이너스 x제곱이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오른쪽이 0이 되거든요. 0 적분해봤자 0이니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됩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한번 보죠. 야 마이너스 x의 x 빼기 4는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인데 이거를 여기다 갖다 넣어보세요. 여기다 갖다 넣어보시면은 gx가 인테그랄 x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4x니까 그럼 얘가 인테그랄 4x 이런 식이 좀 될 수 있고 그럼 딱 2x제곱이 딱 나옵니다. 원래는 플러스 c인데 c는 0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요 2차, 1차일 때는 얘네 둘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 1차, 3차도 될 수 있다며 한 번은 해보자 이거예요. 한 번은 해보자. 1차, 3차도 일단 두 개의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fx는 지금 현재 되는 게 마이너스 x의 x 빼기 4 gx는 2x제곱 될 수 있는데요. 그럼 다른 케이스 봅시다. 자 이번에는 fx가 1차고 gx가 3차면요? 라고 하시면 여기서 다시 나눠 갖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는 fx가 마이너스 x, gx가 얘가 2x 제곱의 x 빼기 4 이렇게도 가질 수 있고 최고차는 무조건 근데 얘는 마이너스 아닐 수도 있긴 하다. 좀 여기는 x제곱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럼 fx가 1차니까
이번에 gx의 최고차는 얘를 적분한 3분의 x 세제곱 돼야 돼. 3분의 x 세제곱. 그러면은 gx의 최고차이 무조건 3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럼 요 fx는 무조건 마이너스 6이다. 그래야지만 곱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럼 gx가 3분의 1 x 3승의 fx가 마이너스 6의 x 빼기 4이든지.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왔지만 한번 다 비교해 드릴게요. 아니면 두 번째는 마이너스 6x고 gx가 3분의 1 x제곱의 x 빼기 4든지. 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론상으로 이미 답은 구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거라면 얘를 그냥 풀고 넘어가시면 되긴 하겠지만 얘가 안 되는지도 공부는 해보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fx에 요걸 넣었다고 치면은 얘가 이제 3분의 1 x 3승은 얘가 인테그랄 x제곱 빼기 6x 플러스 24가 되고, 그래서 3분의 x 3승 빼기 3x제곱 플러스 24x가 되니까 안 맞는다. 그렇죠? 안 맞아요. 확인만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얘라고 치면 fx가 요렇게 됐다고 치면은 그럼 얘가 3분의 1 x제곱의 x 빼기 4는 인테그랄 fx가 마이너스 6x였기 때문에 여기다 넣는다고 치면은 x제곱 빼기 6x고, 적분해보시면 3분의 x 3승 빼기 3x제곱 플러스 c, 그 다음 오른쪽은 3분의 x 3승 빼기 3분의 4x제곱 이렇게 되니까 또 안 맞아요. 그죠? 안 맞지? 그러니까 안 돼. 나머지는 다 될 수 없으니까 결론은 요거다. 이렇게 확정을 좀 지어주면 되는데, 어쨌든 인수를 나누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1번은 한 등식만으로 가볍게 좀 해결이 됐는데 2번은 좀 여러 가지 케바케를 좀 따져봐야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귀찮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문제에서 G1의 값은 2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답이 되겠죠. 답은 미리 나왔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보시는 게 이런 문제 풀 때는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부정적분의 계산은 개념 설명 안 할 겁니다. 왜요? 아까 다 했거든요. 자, 1번 5dx, 요거는 5적분하면 5x 플러스 c. 부정적분에서는 c 항상 붙여주시고, x 6승 같은 경우는 한자수 올려서 x 7승이 되는데 그 7을 분모로 붙이면 됩니다. 7분의 x 7승 플러스 c 이렇게 잡아주고요. 한 번만 기억하면 돼. x 2020승 숫자만 무지막지합니다. 요거는 2021분의 x의 2021. 외우는 방법 1 더하고 분모 취한다. 미적분에서 외우는 방법 1 더하고 역수를 곱한다. 왜? 분수지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미적분한 친구는 최소 3명이니까 나중에 이런 거 접근할 때 있잖아요. 루트 x, dx 이런 거 접근할 때도 공식은 똑같아요. 얘는 x 2분의 1 쓴 dx거든요. x 2분의 1 쓴 dx. 그래서 요걸 한다고 치면은 1을 더해. 1을 더하면 x 2분의 3승이 되고, 그 다음 요 2분의 3의 역수 3분의 1을 곱해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 공식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분 공식도 똑같아요. 미분 얘기를 안 했구나. x 2분의 1승 미분하는 방법은 2분의 1 앞으로 빼주시고요. 2분의 1 x에 그 다음 요 2분의 1에서 1을 빼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미분하시면 되고, 얘가 나타내는 거는 2루트 x분의 1을 나타내는 무리할 수가 됩니다. 미분적분 기본 공식은 그냥 기본적인 차수가 있는 함수에서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미적분할 친구들 좀 있으니까 설명만 해줄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어쨌든 다 1 더하고 분모 취한다라고 하시면 끝이다. 알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연습해 주시고요. 자, 부정적분의 성질. 요거는 이제 그 공식은 시그마랑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은 이게 실제로 나중에 이건 자꾸 미적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수투에서 빠졌거든요. 시그마를 적분으로 전환하는. 시그마식을 정적분의 정이라고 해서 적분으로 원래 전환하는 게 원래 수투 교육과정에도 있었습니다. 옛날 미적분 1 과정. 근데 그거를 그냥 쓸데없이 미적분 2, 그러니까 지금 미적분으로 그냥 넘겨버렸기 때문에 문과생들은 배우지 않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그마랑 적분은 같다라고만 일단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둘의 공식은 같습니다. 둘의 공식은 같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상수 k는 앞으로 뺄 수 있다. 시그마랑 똑같이 적용하시고, 안에 플러스가 있으면 시그마 분리해주시고, 그 다음 빼기 있으면 인테그랄 분리해주시고, 똑같이 공식 적용하시면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시그마 이퀄 정적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합치는 개념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기 2번 이거 접근하래요.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하죠 이거? 이렇게 한 친구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바로 접근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x 3승 빼기 3 아니죠. 얘가 2로 나왔지.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돼요. 오랜만에 하니까 한 번만 공식 다시 설명한다면, 자, 1 더하고 분모 취한다. 1 더하고 분모 취한다. 1 더하고 그냥 x 붙이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면 끝. 뭐 다 알 겁니다. 이 정도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어차피 대표형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바로 가볼게요. 부정적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방학 때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셔서 적분법 기본 공식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도함수로 넘어가는 과정만 잘해보자라는 걸로 취지 맞춰주시면 뭐 오늘만의 부정적분은 다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진도 왜 이렇게 빨라요라고 하시는데 실제 수투 기말고사 그리고 나중에 수능에서 볼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런 기본 문제 약한 친구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복습하면 되고 어려운 문제 좀 봐야 될 친구들은 이 마플 교과서 난이도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이 교재가 쉬운 교재는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쉬운 교재는 아닌데 이게 나중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아니면 그 학교 내신 킬러 문항도 뭐 어쨌든 다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풀기에는 또 이게 역부족인 교재인 게 맞아.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좀 개념 복습하면서 좀 빠르게 가고 대신에 나에 맞춰서 내가 기본기 약한 친구들은 오히려 교과서 변형이나 약간 쉬운 걸 좀 반복하면서 푸는 게 좋고 얘를 빨리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좀 더 고난도의 문제를 풀기 원하는 친구들은 얘보다 좀 더 난이도 높여서 가는 게 맞고 라고 해서 얘를 질질 끄진 않을 겁니다. 그쵸? 뭐 여기 있는 문제 다 못 풀어도 좋으니까 최대한 그냥 개념 설명은 좀 따라와 주세요. 다음 1번 볼게요. 자, 1번. 얘 부정적분은 얘 따로 계산하고 쉬고 더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 적분 아니 그냥 곱셈 공식 쓰면은 x 3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3승 더하기 3승. 그다음 더하기. 여기는 이제 적분 공식 쓰면은 자꾸 거꾸로 말하네요. 곱셈 공식 쓰면 x 3승 빼기 1 이렇게 더해서 이 둘 더하시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라지고 그냥 인테그랄 2x 3승이 됩니다. 적분 두 개 그냥 합쳐서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 더하고 분모로 취해. 그래서 2분의 x 4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그렇죠? 별로 내용 없어요. 자, 2번도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위에 거 3승 빼기 3승이니까 x 빼기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 요거도 이제 x 플러스 1에 그 다음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하면은 분모가 날아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x 빼기 1 그리고 오른쪽은 또 x 더하기 1 합쳐서 인테그랄 2x 적분하시면은 얘는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답을 내주면 돼요. 1 더하고 분모로 취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정도만 한번 보죠. 근데 솔직히 너무 쉬운 문제인데 가볍게 봅시다. 자, 얘를 그냥 적분하시면은 2차 함수가 돼요. 2분의 x제곱 빼기 4x 플러스 c가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2차 함수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려면은 교점이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한 변씩 4분의 d가 0보다 작다. 이거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항상 떠있을 줄. 요걸 기억해서 2를 곱하시면은 x제곱 빼기 8x 플러스 2c가 어쨌든 이 참수랑 똑같은 식이 되는데요. 요거에 대한 판별식 4분의 2는 16 빼기 2c가 되고 이게 0보다 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c는 최소 8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정답이 되겠지. 자, 그럼 도함수가 주어졌대요. 그럼 도함수를 이용하자 이건데 f'x가 있으면은 얘를 부정적분하시면은 fx가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fx는 얘 적분하면은 4분의 x 4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c가 된다. 요거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요. 근데 이제 f0이 2라고 했으니까 빵빵 대입하면 c는 2. 그래서 요 두 번째 조건으로 적분상수 깔끔하게 구해주고 f2 구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의 답은 4분의 16 빼기 4 플러스 2니까 요거는 2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분만 연습해보세요. 그 다음 2번. 자, 임의의 점 x, fx 모든 x, fx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수학에서 랜더마이즈랑 그 다음에 always는 거의 동등하게 취급을 해요. 항등식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임의라고 붙어 있어도 어떤 이랑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이랑이 아니랑 상관없이 임의의 점 이퀄 모든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x, fx에서 접선의 교육비는 미분계수 f'x를 뜻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x 좌표의 미분계수 즉 도함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fx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은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됩니다. 요거 적분 요거 x 붙이고 얘 상수항 붙이면 c가 되는데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f1은 2가 되고 본함수에 대입해서 적분 상수 찾으면 돼요. 그래서 3 플러스 c는 2가 되고 c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답이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연습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 건데 최대 최소 한번 가볼까요? 최대 최소. 자,
자, 여기가 부정적분 단원인데 부정적분을 생략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죠? 여기 아직은 저번에도 그래도 여기도 그런가? 아직 못 맞을 거예요. 토요일에 수업했을 때. 근데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번 1,f1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3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1,f1을 지나고요. 그 접선이 있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는 f'1이에요. 쉽게 설명한다면 그냥 뭐 대충 함수 있고 1,f1이 있으면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f'1이다라는 건 이미 중간고사 때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은 y는 기울기 f'1에 그 다음에 1,f를 지나니까 x 빼기 1, 그 다음 플러스 f1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이거의 y절편이 3이란 거는 얘가 0,3을 지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3은 마이너스 f'1 플러스 f1 이렇게 스타트를 끊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f'x는 주어져 있고 fx는 찾아야 되겠죠. fx 자체는 요거를 왼쪽에 있는 걸 한번 적분하시면 돼요. 한번 적분하시면 돼서 얘는 이제 2분의 x 4제곱 2분의 x 4제곱 빼기 얘도 이제 2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요게 이제 그 도함수를 적분한 식이야. 1 더하고 분모로 취한다 1 더하고 분모로 취한다 라는 식으로 적분하시면 요렇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계산해보죠. f'1 같은 경우는 1 대입했을 때 2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요게 2가 됩니다. 그래서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f1 그래서 f1은 일단 5가 되는데 자 이거를 요 적분상수 찾기 위해서 요 식에 한번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2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c가 5 얘네 둘 사라지고 c는 4 여기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적분상수 c는 4 그래서 f2의 값은 2를 대입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풀어주면 답이 될 거고 어려운 건 아니고요. 혹시 내가 적분 완전히 까먹은 친구들은 그냥 이런 거 빠르게 연습하세요. 5분이면 돼요. 자 여기다 1 더하고 4죠. 4를 분모해 붙인다. 그 다음 x 1승이니까 1 더하고 분모해 붙인다. 그렇죠? 이 정도 얘는 x로 바꿔주시고 플러스 c 붙인다. 금방 외워지니까 이 정도 연습합시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버전을 두 개로 풀 거예요. 1번 부정적분 근데 결국은 안 좋다. 뭐라고요? 실전에서는 얘보단 2번 정적분으로 푸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는데 정확하긴 정적분의 도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요거로 이용하는 게 부정적분의 생략 방법이고 훨씬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2번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진이 그 정적분 넓이 공식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둘러싸인 그러면은 잠깐만 요거를 살짝 설명해 줄게요. 이 두 번째 방법을 좀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맨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정적분은 뭔지 알 거예요. 자 A부터 B까지 fx를 그냥 정적분 얘기도 어차피 다음 단어니까 잠깐 할게. 그럼 A부터 B까지 fx를 우리는 얘를 접근한 식 라지 fx로 바꾸시고 그 다음 A서부터 B까지를 집어넣은 B 넣고 A를 빼준 라지 fb 빼기 라지 fa라고 정의하는데 여기는 라지 fx는 안에 있는 걸 한번 접근한 함수예요. 근데 식은 이렇게 쓰는데 이놈의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든 y좌표를 잘게 쪼개서 더한 넓이의 합이라고 부르는데 보여드리죠.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다. 다 위에 떠 있다. 얘를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하게 되면은 어차피 좀 까먹은 친구도 다 들어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y좌표를 잘게 잘라서 다 더하는 게 요 정적분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면적이 바로 정적분이 됩니다. 이 둘러싸인 넓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fx가 높낮이가 교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fx가 이런 식으로 교차해요. A서부터 B까지를 볼 건데 이 정적분 계산 결과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딱 나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y좌표는 플러스예요. 여기까지는 제대로 더하다. 맞아요? 더하다가 이 왼쪽의 좌표들이 마이너스거든요. 음수. 그럼 음수 좌표들을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음수 좌표들. 요게 실제 정적분의 계산입니다. 원리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둘러싼 넓이는 제대로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플러스 S1. 근데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인 y좌표들 다 더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S2가 돼요. 그래서 이 정적분의 계산 결과는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계산된 S1 빼기 S2가 나온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얘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은
여기다 a부터 b까지의 절대값 fx를 보통 취해요. 어차피 뒤에서 할 얘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fx의 절대값을 주면은 아랫부분이 위로 뒤집혀서 모든 y좌표가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정상적으로 더한다면 이 부분은 또 플러스 s2가 돼요. 그러면은 둘러싸인 넓이 합은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정적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냥 정적분 했을 때는 플러스 보 마이너스 보를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S1 빼기 S2가 나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넓이 단원에서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 만약에 A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할 건데 그게 이제 모두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요. A서부터 B까지가 아래에 있어. 그럼 이 정적분의 역할은 이 슬라이스로 잘게 쪼개서 모든 y좌표를 더한다고 하는데 모두 음수거든요. 모두 음수. 그럼 여기를 다 더하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실제 정적분의 값은 얘는 마이너스 s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a부터 b까지의 y좌표가 음수가 나와. 그래서 얘의 넓이를 제대로 구하고 싶으면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든 아니면 절대값 fx를 붙이든 아래에 있는 걸 위로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 여기 부분을 플러스 s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넓이를 계산하는 게 자체가 기본적인 정적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y좌표를 누적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은 플러스 넓이는 플러스로 마이너스 넓이는 마이너스로 계산돼서 넓이의 차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정적분 하다 보면 좀 약간 귀찮을 때가 있어서 그럼 이제 수식으로 약간 보여줄 게 있어요. 자, 요게 이제 특수 개념이고 수능 필수 개념입니다. 그리고 내신 상위권 문제 필수 개념이기도 한데, 자 뭐냐면은 f 프라임 x가 이렇게 이차함수예요. 이차함수. 근데 여기 풀, 맞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 a부터 오른쪽 b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요게 수식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프라임 x가 되고, 그렇죠? f 프라임 x가 되고, 요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일단 안에 있는 함수를 한번 접근합니다. 그래서 얘는 대괄호 붙이고 fx가 되고요. 그다음 a서부터 b까지가 됩니다. a서부터 b까지가 되고, 요거는 b 대입에서 a 대입한 걸 빼면은 fb 빼기 fa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정적분에 대한 결과가요 fb 빼기 fa. 근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fx 그래프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xh 찍고 xb를 찍고 이렇게 되는데, 이 fb 빼기 fa가 뭔 소리냐면 요 아래에서 위에 걸 뺀 요 y좌표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y좌표의 차이. 그러니까 이거를 정적분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고, 어차피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적분에서 요 부분의 넓이는 fb 빼기 fa인데 이걸 본함수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극대와 극소의 y좌표의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가 사실 중간고사 때도 좀 암기를 시키긴 했는데 이 부분의 넓이가 결국 뭐가 되냐면은 극대 극소의 y좌표의 차이가 된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없으면 암만 무쓸모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건 정적분 최후반부에 나오는 필수 공식 이런 게 있어요. 2차 함수 기준으로 f'x 기준으로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f'x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f'x가 뭐 이제 ax 제곱 이런 2차 함수라고 쳤을 때, 그리고 왼쪽 교점 알파 오른쪽 교점을 베타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 x좌표의 차이를 그냥 뭐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잡아도 되고 L이라고 잡아도 되는데, 이 넓이는 마지막 정적분 최후반부에서 설명할 건데 요 부분 정적분하기 힘드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 필수 공식이요. 6분의 x 제곱의 최고창 절대값 a 요 곱하기 그다음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이 공식이 실제로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2 필수 개념이니까 꼭 외워주셔야 되고, 절대값 a를 붙인 이유는 얘를 뒤집었을 때 양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어차피 이거 노이로제 걸릴 때까지 설명할 테니까 이번 기말고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암기를 좀 해두시고, 자 어떻게 활용할지를 지금부터 이 문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방금 걸 완벽하게 마스터했을 때는 부정적분이 필요가 없어져요. 2번 같은 경우에선 어떻게 하는지는 먼저 1번
좀 쉬운 개념부터 부정적분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합시다. 2번 꼭 마스터하시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자, 일단 f'x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고 요거 그려보시면은 일단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는 1과 5를 지나는 풀 이차함수가 돼요. 요게 이제 f'x가 되겠죠. 자, 일단은 아까 내가 설명한 그딴 거 집어치우고 정적분 같은 거 모른다고 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0과 3 사이를 끊을 거고 최소값이 0이래. 그럼 이렇게 f'x가 생기면은 그 본함수는 증가 후 감소 후 증가가 되는데 여기가 1, 여기가 5가 됩니다. 1, 5. 근데 0에서부터 3까지 끊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0과 3의 위치를 좀 잡고 싶은데 일단 3은 여기 변곡점이요. 1, 3,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0이 어디 있는지가 좀 궁금하니까 0은요. 이렇게 잡아도 되긴 하고 아니면 이거는 여기까지 1대 루트 3 비율 대칭 쓰기가 약간 좀 버거울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0일 때가 요 왼쪽에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뭐 0일 때랑 3일 때 누가 더 높은지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둘을 좀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0과 3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이 0이다 라고 하는데 누가 더 높아요 라고 하시면은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일단 f'x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죠. 그러면 fx는 적분하시면은 3분의 x3승 빼기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가 됩니다. 여기서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0일 때 혹은 3일 때요. 나는 알고 대충 누가 더 낮은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1대 루트 3을 좀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0일 때 3일 때 다 대입하는 게 좀 더 안전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0일 때 대입하면 0, 0, 0 대입하니까 여기는 0,c 0,c가 되고 3일 때 요 변곡점의 좌표는 3, 3, 3 대입하시면은 27 나누기 3 9 빼기 27 플러스 15 플러스 c니까 24 빼기 27 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c.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돼요. y좌표. 그러면은 요 0,c보단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더 낮을 거야. 그래서 그 최소값이 0이다.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여기 요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최소값 0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c는 3이라고 좀 구할 수 있거든요. c는 3. 그럼 c가 3이니까 fx의 최대값은 이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은 여기는 극대값입니다. f1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다 c에다 먼저 3을 넣고 그 다음 f1을 좀 구하시면 이게 실제 답이요. 부정적분을 이용한 풀이는 이렇게 하시면 되긴 하는데 f1은 3분의 1 빼기 3 더하기 5 더하기 3이니까 없어지면 얘는 3분의 16. 그래서 얘는 3분의 16을 최대값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있는 정적분 말고 순수 부정적분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이 좀 많죠. 계산이 좀 많아서 이번에 이 방법을 살짝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이 방법을 바꾸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얘는 부정적분도 살짝 해주긴 할게요. 근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최대한 안 하는 걸로 볼게요. 자, 이 부정적분을 생략하는 두 번째 방법이 정적분으로 둘러싸인 넓인데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잘 해보세요. f'x가 얘가 이제 1과 5를 이렇게 지나요. 1과 5를 지나. 그러면 얘가 풀마풀이 되는데 본함수는 이렇게 돼요. 얘가 1, 5 여기까지는 도함수 활용해서 다 배웠고 가운데가 3입니다. 0에서부터 3까지 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fx의 최소값이 0이래. fx의 최소값이 0이라면은 편법 쓰자. 자, 비율관계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법을 다 동원하시면 계산이 없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는 안 쓴 비율관계까지 보여줄게요. 이게 변곡점 비율관계는 여기 대 여기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집니다. 1대 루트 3. 그러면은 여기가 3에서 1까지 거리가 2니까 요 거리가 2루트 3이 되거든. 2루트 3. 그럼 요 좌표가 실제로 3 빼기 2루트 3이 돼요. 3 빼기 2루트 3. 근데 대충 어림 잡으면은 이게 1.7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0.4. 한 얘가 마이너스 0.4 정도가 돼요. 어쨌든 어림했을 때. 그래서 한 0은 여기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거리 2대 2루트 3을 잡으시면은 0이 좀 더 높다는 사실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만나는 게 마이너스 0.4니까. 근데 뭐 이렇게까지 쓰는 거 바라진 않는데 어쨌든 0에서부터 3까지 쓴다면 3일 때가 최소값이 돼요. 3일 때가 최소값 0이니까 여기가 이제 3,0인가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부정적분 하나도 없이 fx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넓이를 좀 구해봐요. 아까 전에 넓이 공식 다시 보여줄게.
최고창이 ax제곱 점점점이고 여기 왼쪽 교점 1 알파 오른쪽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는 정적분 특이 공식으로 6분의 절대값 a의 오른쪽 빼기 왼쪽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다. 어차피 외워야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수투를 배웠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필수로 외워주시면은 이거 보고 그대로 써보세요. 처음 배운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얘 같은 경우는 6분의 1. 왜냐면 얘가 최고창 1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오른쪽 빼기 왼쪽이 4죠. 길이 4. 4의 세제곱 하시면 돼요. 아는 친구들 알 겁니다. 4의 세제곱 멈췄어. 네, 4의 세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가 6분의 64가 되거든. 그래서 이 계산이 3분의 32가 돼요. 3분의 30. 근데 이 3분의 30의 의미가 정적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0이란 거는 아까씩 보였죠? 1에서부터 5까지 f'x의 값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32인 거야. 요거는 이 넓이가 3분의 30이니까 요 정적분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30이요. 근데 요거를 정적분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렉이 좀 있어서 잠깐만 빠르게 볼게요. 요거 설명 중요하니까 이걸 좀 알아두셔야지 수트 진짜 좀 그 계산 줄이는 마스터가 돼요. 그래야지만 어려운 문제도 좀 풀 수 있고. 소정이 괜찮아요? 네, 한번 볼게. 요 내용이 좀 처음에 마스터하기 좀 힘드니까 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할게. 어쨌든 1부터 5까지 f'x라는 정적분은 얘가 대괄호가 되고 fx가 되고 1과 5가 되니까 f5-f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5와 1 차이 y좌표의 차이가 마이너스 3분의 30. 그러니까 요렇게 둘 차이가 3분의 32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정적분식으로 쓰면 요렇게 되고 이 정적분을 연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내가 중간고사 때도 거의 다 암기시키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f'x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가 그냥 극대극소의 y좌표 차이. 요거는 거의 그냥 통념되는 기본 공식이라고 했었죠. 3분의 32. 모르는 친구들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이거하고 마무리할 것 같아. 알았어. 이것까지만 딱 들어요. 3분의 32. 자, 3분의 32가 되는데 여기가 딱 변곡점이거든요. 3컴마요. 그럼 y좌표가 반반 나눠집니다. y좌표가 반반 나눠지기 때문에 3분의 16 여기도 3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극대값의 좌표는 1,3분의 16이 되는 거고 부정적분 안 했습니다. 분명히 1,3분의 16. 요 아래 있는 극소값은 0에서 3분의 16만큼 내려간 5, 마이너스 3분의 16이 돼서 아까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답은 3분의 1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분의 생략이고 대신에 도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1과 5 사이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이 정적분 결과가 F5 빼기 F1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대신에 이 넓이는 특수공식으로 구해야 돼요. 요거는 어차피 수투에서는 필수로 외워야 되는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최고창 곱하기 요 길이의 세제곱에 6분의 1을 붙이면 된다. 이 공식 나오는 유도는 어차피 여기 들어가면 간단히 해줄 건데 어쨌든 요걸 외웠다고 치고 얘를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면 여기 y좌표의 차이가 3분의 30인데 요 가운데가 3,0이니까 반반 나누면 1,3분의 16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이게 그 부정적분을 좀 생략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설명이 좀 더 길게 하긴 했는데 실제 계산은요. 얘는 거의 없고요. 아까 전에 부정적분은 적분 한번 하고 누가 더 높은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C까지 찾아야 돼. 실제로는 얘가 훨씬 더 편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활용하는 다른 문제도 지금 요 문제는 없지만 한 문제만 딱 변형해서 보여줄게요. 최소값이 아니라 이번엔 그냥 이렇게 안 되고 fx의 극소값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극소값이 그냥 3이라고 할게요. 극소값이 3일 때 이 구간에서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바꿔도 당근 개념을 쓰기 좀 좋아지거든요. 물론 얘도 부정적분 한 번, 정적분 한 번 해드릴 테니까 문제만 거의 비슷하게끔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마지막 딱 설명을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아까처럼 다시 간다고 치면은 f'x는 1과 5를 지나는데요. 풀 마풀입니다. 지금 할 건 부정적분을 줄 거야. 부정적분을 줄 건데 얘가 이제 이렇게 가요. 여기가 1, 여기가 5 이렇게 가고 fx의 극소값이 3이래. 그러면 여기가 5,3이라는 얘기거든요. 5,3. 근데 극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요 수식이 필요하겠지. 부정적분 간다면 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f'x를 살짝 적분해봐요. 적분하면은 fx가 3분의 x 3승 빼기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를 좀 붙여야 됩니다. 플러스 c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5,3을 지나요. 계산이 생각보다 좀 껄끄러워요. 5,3을 대입하면은 아까랑 그 차이를 좀 느껴보세요. 3분의 125 빼기
75 플러스 25 플러스 C가 3이 된다 라는 식이고 계산은 좀 그지 같지만 자 일단 요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50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50 하면은 C는 3 더하기 3분의 25 좀 빠르게 암산했는데 어쨌든 요 정도 같아요 150 되면은 그래서 해보면은 3분의 34 C는 3분의 34거든요 근데 여기서 극대값을 구하래 극대값을 구한다는 거는 F1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다 1을 넣어요 얘는 이제 3분의 34가 됐겠지 그래서 1을 딱 대입하면은 3분의 1 빼기 3 더하기 5 더하기 3분의 34 이렇게 계산해서 3분의 35 그다음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플러스 2 하면은 극대값은 3분의 41 이런 그지 같은 좀 분수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요, 자 이걸 다시 정적분 개념으로 펼치면은 이런 계산이 조금 필요가 없어지는데 여기만 주목해 보자. 어차피 부정적분은 뭔 말인지 대충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것만 딱 알았을 때 그냥 바로 극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넓이 공식 좀 활용할 건데 F'X가 1과 5를 지난다. 자 요 넓이 구하고 싶거든요. 얘는 최고차항 X제곱 점점점 하니까 이때 공식 꼭 외웁시다. 알파와 베타를 지나는 2차 함수 AX제곱 점점점 가는 2차 함수의 넓이는요 6분의 절대값 A A는 양수 취급해서 뒤집어 올리면 같기 때문입니다.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이 넓이를 직접 공식 그대로 계산하면은 일단 1x제곱 그러니까 a가 1인 거예요. 그 다음 베타 빼기 알파는 오른쪽 빼기 왼쪽 4가 되겠지. 그래서 이 넓이는 6분의 1 곱하기 4의 세제곱 하시면은 요게 이제 6분의 64가 되니까 3분의 32. 이 3분의 32의 역할이 요 극대와 극소의 y좌표의 차이가 된다. 그래서 적분 없이 이 극대값은 3에다가 그냥 3분의 31 더하시면 돼. 3 더하기 3분의 32 하시면은 3분의 41. 당연히 이론상 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계산의 차이가 몇 배나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분의 생략 방법 중 하나는 이 도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한다. 이 공식만 쓰면 되거든요. 요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요 공식만 쓰시면은 이 넓이가 마이너스 3분의 30이란 걸 알 수 있고 그게 요 y좌표의 차이가 되는데 그렇게 외우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근데 선생님 얘가 왜 y좌표의 차이예요? 라고 하시면은 정적분 근본 정의이기 때문에 1과 5부터 f'x가 요 넓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32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정적분의 계산 방법이 안쪽 적분하면은 fx 그 다음 얘가 1부터 5까지가 되니까 f5 빼기 f1로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요 y좌표의 차이가 된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솔직히 중간고사 대비할 때 이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계산 줄이기 위해서도 꽤 많이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구하는 게 y좌표의 차이 이렇게만 외워두셔도 아까 전에 부정적분 귀찮은 걸 다 한 번에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 요걸 꼭 마스터 시키고 싶어요. 왜? 앞으로 이렇게 풀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정석 버전도 이거는 해드리긴 할 거예요. 어려운 게 때문에. 그래서 고2 때 마스터 하시면 당연히 고3 때 쓸 수 있다라는 게 내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먼저 익숙해지는데 좀 표현을 주시고 방금 거 잘 모르겠는 친구는 꼭 녹화 보면서 이 개념은 꼭 마스터를 해드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비율 관계보다도 꼭 마스터하는 걸 추천할게요.